이곳은 나이 들어가는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 사색입니다. 오늘은 미워하는 사람을 잊는 가장 확실한 방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오래된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는 걸까? 어떤 날은 몇 년 전, 어떤 날은 몇십 년 전의 일인데도 그때 그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이상한 건 좋았던 기억보다 아팠던 기억이 더 또렷하다는 겁니다. 함께 웃었던 순간보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순간이 왜 더 오래 남는 걸까요? 혼자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 배신했던 사람, 함부로 대했던 사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을 떠올리면 가슴 한쪽이 답답해집니다. 그래,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쉽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그런 기억들이 더 선명해집니다. 혼자 누워서 그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걸, 저렇게 대응할 걸 하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편히 자고 있을 텐데 왜 나는 이러고 있나?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 잊어. 다 지난 일인데. 그런데 쉽게 잊히지가 않습니다.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길을 걷다가도 식사를 하면서도 불현듯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때 그 일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아, 또 이러네.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괜히 한숨을 쉬고 괜히 짜증을 냅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굳어 있을까?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웃는 일도 줄었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미워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건지도 모릅니다. 그 미움이 어느새 일상의 일부가 되어 버린 건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인간은 미움을 이토록 오래 붙잡고 사는 걸까요? 이건 단지 나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걸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기쁨보다 고통을 더 깊이 기억합니다. 행복했던 날보다 억울했던 날이 더 선명합니다. 웃었던 순간보다 울었던 순간이 더 오래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의 기억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집중하도록 설계된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생존의 방식이었을 겁니다. 위험을 기억해야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배신을 기억해야 다시 배신당하지 않으니까요. 고통을 기억해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고통의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단단하게 새겨넣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아남게 한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본능이 나이가 들면 우리를 괴롭힙니다. 더 이상 위협이 아닌 것을 계속 경계하게 만들고 이미 끝난 상처를 계속 아파하게 만듭니다. 생존을 위한 기억이 어느새 삶을 막는 집착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일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오는 미워하는 대상보다 미워하는 사람을 먼저 망친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의미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를 향해 날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칼날은 안쪽을 향합니다.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 바로 나 자신을 향합니다. 상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매일 무너집니다. 잠을 설치고 밥맛을 잃고 웃음을 잃습니다. 가장 먼저 아파지는 쪽은 항상 나 자신입니다. 미움은 독과 같습니다. 상대에게 먹이려고 준비한 독을 결국 내가 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독은 나를 병들게 합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인간 감정의 구조에 대한 통찰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기억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 기능은 젊을 때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위험을 피하게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기능이 역효과를 냅니다.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은 과거를 계속 경계하느라 지금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떠난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느라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방어였던 것이 노년에는 소모가 됩니다. 생존의 도구였던 것이 삶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미움은 상대를 벌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만 망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한 인간은 현재를 살 수 없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사실 기억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이미 끝난 일을 마음속에서 계속 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또다시 화가 나고 또다시 상처받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내 삶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에게 마음속 자리를 내주고 시간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들은 보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본 햇살, 오늘 만난 사람의 미소,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하지만 그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내가 계속 그 기억을 붙들고 있으면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억은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동안 현재는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일이면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또 후회할 겁니다. 왜 그때 좀 더 잘 살지 못했을까? 그런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과거 속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평온을 해치는 감정에서 스스로 물러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러난다는 표현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러나는 겁니다. 거리를 두는 겁니다. 한 발 뒤로 빠지는 겁니다. 용서는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의 기술입니다. 잊는다는 건 상대를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평생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배웠고 용서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에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꼭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화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 마음의 평온을 해치는 것에서 물러나면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평온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마음이 무겁지 않은 것, 밤에 잠들 때 괜히 화가 나지 않는 것, 그냥 그런 겁니다. 여기서 잠시 조용히 물어봅니다. 요즘 가장 자주 떠오르는 얼굴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은 지금 내 인생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요? 미워하면서 가장 많이 지친 사람은 결국 누구였나요?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사이 내 삶에서 놓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 자리는 아직도 필요한 자리인가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평온한가요? 19세기 독일의 또 다른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한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독이다. 원한이라는 감정은 칼처럼 한 번에 찌르지 않습니다. 폭탄처럼 단번에 터지지도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천천히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즉각적으로 죽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독이 몸속에 있다는 걸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삶이 마르고 있다는 것만 느낍니다. 웃음이 줄어들고 잠이 줄어들고 즐거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인간은 복수하지 않는다. 그는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평생 강한 사람이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참지 않고 맞받아치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시간을 쓸 가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잊는다는 건 지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앞서는 겁니다. 상대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 나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복수하려고 하면 나는 영원히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지켜보고 그 사람에게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은 내 뒤에 남습니다. 내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시간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동안 그 사람에게 쓰던 시간이 이제는 나를 위해 쓰입니다.
그게 바로 승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이제는 느끼지 않아도 될 감정을 굳이 끌어안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고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삶에 필요 없는 것을 더 이상 붙들지 않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감정을 느껴야 했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억울하면 억울해하고 미우면 미워해야 했습니다. 그게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어떤 감정을 느낄지 선택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모든 감정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 사람이 미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미움을 내가 계속 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이 들어서 얻는 자유입니다. 이게 나이 들어서 찾는 존엄입니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손으로는 새로운 삶을 잡을 수 없다. 우리 손은 두 개입니다. 그런데 그 두 손으로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다가와도 손을 내밀어도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미움으로 꽉 쥔 손을 이제는 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삶을, 지금의 평온을 잡을 수 있습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패배도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너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너를 정의한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지울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평생 미워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일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미워하면서 사는 것은 그 상처가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나는 억울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다시 정의됩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그게 바로 존엄입니다. 나이 들어서 찾아야 할 진짜 존엄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복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나머지 시간을 평온하게 나답게 살면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은 참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었고 나쁜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해준 사람도 있었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간 사람 중 유독 몇 명을 마음속에 계속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의 좋은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대가 배워온 삶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참으면서 살고 억울해도 사귀고 화가 나도 속으로만 사귀던 시절. 그렇게 쌓인 것들이 미움이 되고 원망이 되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식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잇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용서도 아니고 화해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내 시간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뜰 때 그 사람을 떠올리지 않는 것. 밤에 잠들기 전에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게 하는 것.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습관처럼 떠오를 겁니다. 그럴 때마다 조용히 말하십시오. 아, 또 이 생각이 나왔네. 이제 그만.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그 사람을 생각하는 시간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공간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요즘 그 사람 생각을 안 했네. 그 순간이 바로 자유입니다. 회복입니다. 잊는다는 건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겁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미워하면서 보내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그 시간에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 많이 웃고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햇살을 쬐고 바람을 쐬고 꽃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그 사람을, 그 기억을, 그 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면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숨이 편해질 겁니다. 잠이 깊어질 겁니다.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다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잊는다는 건 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되찾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 시간을, 내 평온을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해야 할 일입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지금을 사는 것, 미움을 내려놓고 평온을 찾는 것, 상처에 머물지 않고 존엄을 선택하는 것. 이건 단지 개인의 결심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평생 배워온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나이 드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말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미움은 상대를 벌하지 못하고 나만 병들게 한다는 것.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해치는 감정에서 스스로 물러난다는 것. 이제는 그 지혜를 실천할 때입니다. 그 미움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것이 나이 들어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 한켠에 잠시 머물렀다면 표시 하나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들이 가끔 필요할 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어져 있겠습니다. 이곳은 마음사색이었습니다.